붙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문덕수 문학관 총괄 간사라고 인사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정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제 9회째 작가의 만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주와 마산과 창원과 진해는 거의 인접된 도시인데, 오늘 진주 문협 회장님이신 김성진 회장님을 모시고 예술도시 진주라는 테마를 가지고 오늘 작가의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저번 달에 빠뜨리신 우리 창신대 도서관장님 박예진 관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총괄 간사님께서 작가의 문장이 몇 회째나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정말 단순 무식하게 올해 거만 생각해가지고 9번째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문학관이 2000년도에 개관되고 그 뒤로 매년은 아니지만 특별 어떤 작가 만남을 했었거든요. 그거까지 다 치면은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잠깐 앉아서 10분 동안 생각해보다가 지난 23년간 했던 횟수보다 올 한 해 1월 달부터 꾸준하게 달마다 했던 행사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신대 문덕수 문학관이 이런 식으로 1년 만에 행사가 지난 23년간 행사보다 더 많게 되었던 이유 자체가 우리 문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문학관을 이렇게 재개관하면서 좋은 장소, 이렇게 제가 꿈에도 바랬던 것이 이 마산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의 이 문인들이 즐겁게 즐기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싶었었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솔직히 도서관장은 보직제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 6월달도 그만둘 수 있지만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것 자체가 정말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나씩 행사를 또 넓혔는데, 저희가 또 2학기 때 앞에 보시는 쪽 배너가 걸려있는데, 인문학이 얼마나 창의적인지를 학생들한테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인문학과 함께하는 맞춤형 진로 설계라는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학과 신청받아서 4개 학과가 또 신청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관장님께서 5시 반에 첫 스타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까지도 신청해서 단반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척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작가의 만남을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과 제가 이리 손발이 안 맞습니다. 후회를 하니까 그때 앉아 생각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네, 그만큼 문덕수 문학관을 많이 저희가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성진 시인님을 모시고 정말 예술도시 진주를 한번 저희가 인문학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선생님 나오시면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술도시 진주라고 지금 이 진주를 상징하는 말로서 지금 예술도시라고 지금 적어놨는데요. 그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와 어떤 문화 정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창원을 대표하는 말이 뭐가 있죠? 공업도시. 진해는 뭐 군항도시, 마산은 생각이 안 나요. 진짜 공업도시. 예. 근데 진주를 상징하는 말이 물론 예술도시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주를 상징하는 문화 역사 도시. 문화 역사도시. 예? 교육도시. 예. 요 앞에 예술도시 뭐 금방 뭐 예술도시, 문화예술도시, 뭐 교육의 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오케이 예 좋습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 지금 진주를 상징하는 말들이 요즘 보면 뭐 조금 전에 나왔다시피 문화예술의 도시, 교육의 도시, 저기 강민아 선생님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설명하는데요. 그다음에 또 진주하면 천년고도라는 말도 많이 쓰고
거의 비단 도시라고 그러죠. 부자 말하는 분들도 있고 개천 예술제의 도시라고 말하는 무슨 기업가 정신의 도시. 이게 부자 말하고 관련된 것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참 많아요.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참 많은데 문화예술의 도시나 교육의 도시나 개천 예술제의 도시나 어찌 보면은 가일성이 있습니다. 그 마칠 때쯤 돼서 강의가 마칠 때쯤 되면 아마 경관성이 발견되기 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처음 듣는 유네스코 창의 도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에 보면은 유네스코 창의 도시란 유엔의 교육문화 전문기관인 유네스코가 2004년부터 도시 발전의 전략적 요소를 문화예술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창의도시 네트워크를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세계 약 100여 개국의 300여 도시가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서울이 디자인, 전주가 음식, 그리고 부산이 영화, 강주가 미디어 예술, 홍천과 대구가 음악, 그리고 부천이 문화, 진주와 김해가 공예 및 문화예술 이런 분야로 유네스코 도시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봤고 천년고도는 우리 진주를 천년고도라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보면 1200년 고도 또 어떤 분은 1400년 고도라고 하는데 저는 3000년 고도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진주에 보면은 대평에 가면 청동기 박물관이 있거든요. 우리 청동기 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박물관입니다. 청동기가 청동기까지 선사시대죠, 그죠?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이 청동기 유물들이 진주 대평 지역이나 평거 지역에 대량으로 쏟아져가지고 이 난강을 중심으로 청동기 문화가 크게 발전을 해가지고 진주 일대에 큰 부락을 형성하고 국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형성돼가지고 이 지금 3000년을 유지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주는 1000년 고도가 아니고 3000년 고도라고 저희 주장입니다. 이번에까지는. 그 다음에 실크의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르셨던 분 계십니까? 진주가 사실 지금 2016년, 17년까지 우리나라 실크 생산률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세계 5대 실크 사지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가면 우리 동네에도 막 전부 실크 공장 돌아가는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생활을 못할 정도였거든요. 요 근래에 또 보면은 브라질에 리오라는 도시가 있죠.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리오에 가면은 예수상이 뭡니까? LA의 그 자유시상처럼 예수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 예수상이 있어요. 그 예수상을 진주 실크로 가지고 옷을 반복을 해입혀 가지고 그렇게 해놔가지고 지금 뭐 아이고 그 진주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부자마을 따로 설명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이 진주에 가면 성산마을이라고 지수에 이 마을에서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물론 대부분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우리 앞으로 찾아가는 경남문화 행사 때도 그쪽을 탐방을 했었는데 이 작은 마을에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100대 재벌 중에 30명이 그 마을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연관성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거나 그랬어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재벌 100명 중에 30명이 태어났다면 이거는 거의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 K 기업가 정신 그런 걸 왜 진주시에서 어떻게 해서 이 작은 마을에서 이런 큰 재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이런 걸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뭐 남명사상부터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까지 다 설명하려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성산마을에 저 이병철 회장이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자기 누나가 그쪽으로 시집와 살다 보니까 그 학교를 다녔었고 또 LG의 부인에 호성에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GS에 허시하고 막 이런 재벌들이 많이 났죠, 그죠? 그 조그마한 마을이야. 그렇게 이제 이 부자 마을로 또 진주가 일어나 있고 지금 오늘의 사실적인 주제가 지금 요 마지막에 개천 예술제의 도시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하게 말도 트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개천 예술제에 대해서 차츰 알아보기로 하고요. 여기 그다음 보면 진주에 대해서 효시라는 말, 발상지, 제초 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그죠? 전국 유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도시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혹시 아시는 분 진주가 제초인가? 뭐 이게 나옵니다만 농민항쟁, 흥평운동, 최초의 지방신문, 우리나라 소년운동 발상지, 우리나라 최초의 시전문동인지 신시단이라고 있죠. 이거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제에 보시 개천예술제 등등 사실은 많습니다만 몇 개 대표적인 걸 적어놨는데요. 먼저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면은 농민항쟁은 실제 1862년이라고 되어 있죠. 1861년도에 진주에서 진주 목사 그리고 경상 우병사가 이 진주가 도 관찰사가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이 백성들을 상대로 세금 관련해 가지고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는 농민들이 저 지금 지수에 가면 진주의 지수에 가면은 농민 항쟁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농민을 세금에 대해서 농민들의 너무 학대가 심하다 보니까는 들고 일어난 거죠. 결국은 그 충격과 분노는 극에 달해 가지고 진주 일어났는데 뭐 단 며칠 만에 진압이 되었어요. 진압을 하자마자 이게 가담했던 사람들이 모두 모아서 바로 즉살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진주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은 최초로 있은 곳이 농민 항쟁이 있은 곳이 진주였고 우리 국사책에서 우리 어릴 때 국사책에도 제가 배운 것 같은데 뭐 죽은 자인데 뭐 백골 징포를 했느니 뭐 정먹이 한탄 그 뭐였죠 황구 청정 이런 거죠. 그런 일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다음 행평운동이 1923년도에 일어난 거 많이 요즘 진주에서 행평운동에 관해 많이 조명을 하다 보니까는 대체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행평운동은 1923년도 강상호 선생과 신현수 선생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 일어난 운동인데 이때 보면은 지금 제가 그 백정 신분 운동이죠, 그죠? 행평운동이라는 게 백정들이 걸기하고 행평사라는 조직을 조직해가지고 이 계급 타파 운동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이제 주동을 하셨던 분이 신현수나 강상훈 사실 이분들은 백정들이 아니었거든요. 이 당시 조선일보가 보면 난 기사를 하는 부분을 보면은 진주의 백정동포가 걸기에 행평사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계급 타파 운동을 시작했다. 이는 말할 나위도 없이 시대에 적합한 행동으로 생각한다. 노력으로 백정동포에게 바란다. 이런 말로서 그 지지를 했었거든요. 여기 행평운동이 일어났던 구체적인 장소가 진주에 보면 망경동이라고 있는데 저기 백숙다 선생님 살고 계신 동네가 망경동이고 저도 그 망경동에서 한 40-50년은 살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망경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옛날에 그 소를 많이 잡던 지역이라 해가지고 우리 동네 가면은 말이 있습니다. 섭든 새가 웃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섭든 새가 웃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 어릴 때까지만 해도 학교가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뭐 큰 몸만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지낸 기억했어요. 학교 운동장 정문 옆에 보면은 요 행평운동을 하신 신현수 선생님 삐석이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그걸 삐석을 갖다 빨래판으로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관리를 서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강상호 선생 무덤도 어릴 때 많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때는 무덤 위에서 뛰어놀던 생각도 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가 강상호 선생 무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최초가 보면은 우리 최초의 지방신문 경남일보죠, 그죠? 경남신문하고 자주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경남일보라고 진주에 최초의 지방신문이 1909년도에 생겼었습니다. 그때 주필이 장지연 주필인데 이분이 많이 듣던 이름이죠. 항성신문의 주필이었던 거죠. 시일야 방송되고 하면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분이 장지연 선생의 주필이었고 최초의 지방신문이 진주에서 생겼습니다. 물론 서울에는 1905년도에 항성신문 하면서 몇 개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시 전문지 신시단이라고 1928년에 지금 이 그림이 이게 신시단 표지고 이 형평운동 몇 주년 기념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농민운동 이 영화로 나왔던 이야기를 지금 제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만 이거는 강용호 선생이라는 거 보니까는 소년운동 발상지. 이분이 진주 소년연합회라고 전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이분이 나중에는 그 방정환 선생하고 1920년도에 소년운동이 발산돼가지고 23년 정도 한 3년 후에 방정환 선생하고 손잡고 색동회 아직 듣던 거죠, 그죠? 어릴 때 색동회를 결성해가지고 어린이날도 만들고 그랬죠. 이런 이 사람이 다 하고 이러면 방정환 선생이 다 하려고 그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주제가 될 우리나라 문화예술제 이곳이 개천예술제가 1949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영남예술제로 시작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진주가 거의 최초다시피 한 게 참 많아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진주초등학교라고 해요. 진주 원래 몇 년 전까지는 중앙초등학교라고 했는데 그런 학교를 보면 1800년대에 신식 학교였어요. 1895년인데 우리나라 지방에서는 최초에 생겼어요. 진주에는 보면은 시내뿐만이 아니라 진주에 맨다니만 가더라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100년이 넘습니다. 그럼 이 창원 같은 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만큼 교육의 도시다 보니까는 물론 당시 뭐 관찰사라든지 이런 도청 이어지면서 도청이라든지 이런 게 진주에 있었다 보니까는 중심으로 생겼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보다 훨씬 앞섰죠. 그죠? 그래서 교육의 도시 하는 것이죠. 나중에 조금 뒤에 나오시겠지만 뭐 설창수 선생이라든지 설창수 선생 이거 창원동면 출신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다 이 마창지에게는 그런 대학이 없다 보니까는 별로 다 유학을 오죠. 우리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타도시의 이 학생들이 다 유학을 공점하시는 분들이 다 왔어요, 진주로. 그래서 진주가 교육의 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개천예술제와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문인이다 보니까는 이제 문학을 중심으로 개천예술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주 문단의 역사를 보면은 이 문단이라면은 이 문학을 하는 이런 전체를 아우르는 거죠, 그죠? 문단의 역사를 보면 크게 일제 강점기와 그 이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일제 우리가 한일 합방이 1910년에 되었으니까 독립은 1945년이 되었고 그죠. 이게 일제 강점기부터 살펴보면은 10년 단위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전반까지가 일제 강점기가 되겠죠. 살펴보면은 1910년대에 보면은 중국 지방 최초로 경남일보가 있었죠. 이 경남일보를 중심으로 박운영 소설가라고 아주 독보적인 사람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경남일보에다가 매번 소설을 연재하고 또 자기 단행본으로 보면은 금지한, 옥년당, 문해운, 공산명을 삼는 이런 자기 소설책을 발간을 했었어요. 이 시대에 1910년대 우리 신시단이라는 잡지가 아까 최초로 1920년대 나왔음에도 이렇게 그보다 앞서 소설집을 발간했던 분이 박용훈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물론 중앙으로 진출을 대부분 합니다만 이렇게 진주가 빠른 시기에 소설도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 다음 20년대에 넘어가서 보면 소년문학이라 해가지고 강영호 선생, 아까 강상호라는 분이 평평운동을 하셨죠, 그죠? 그 강상호 선생의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쯤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전주교 진주 소년단을 조직하고 소년운동이라고 해서 소년들이 운동을 한 게 아니고 소년들도 이제 인격체로서 대접을 하자, 또 소년 문학을 독시라든지 동아라든지 소년 문학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단체도 결성하고 그랬죠. 20년대에 아까 알다시피 최초의 문해지 신시단이 발간되었고요. 30년대에 넘어와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아나키즘 사건, 이경순 선생, 그리고 사건이라기보다 김병호 시인과 엄홍석 소설가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10년대 박영훈 소설이 경남일보 중심으로 이제 활발했다면 30년대 들어서는 이 두 분에 의해 가지고 경남일보를 중심으로 발표도 많이 하고 전국에서 아마 이 두 분들이 시나 소설을 제일 많이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요한 거는 아나키즘 이경순 선생이라고 우리 그 대천 해수제를 창제하신 분이 설장수 시인으로 모두 알고 있죠. 이 설장수 시인하고 이경순 시인하고 발기인에는 한 8분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이경순 선생이 설장수 선생보다 나이가 한 10년 이상으로 많을 겁니다. 이 이제 설장수 선생이 좀 추진적이고 성격상 이제 리더 스타일이다 보니까 나이가 젊어도 어찌 보면은 그 설장수 선생이 리더가 돼가지고 이끌고 좀 2인자 정도로 하려고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서열이 매겨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나키즘 운동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이경순 선생이 1905년생인데 저 진주 맹석에서 태어났거든요. 1905 우연히 보다가 1905년에 맹석 외율리라고 아직 자그마합니다. 여러분 그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시기에 나이도 비슷한데 요 같은 동네 살았더라고요. 그 할머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할머니의 친동생이 비슷한 나이였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분이 이 시기에 여기 살진 않았지만 단계라는 동네가 조금만 들어가면 산청군 단계면이 있는데 그 단계가 보면 요 한옥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보면 그게 이제 자기 친정이다, 할머니 친정이 다 있었는데 여기서 자기 동생이 같은 시기에 또 보니까는 이경순 선생하고 같은 시기에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런 운동을 안 하고 어찌 지금 시대에서 평가하면 뭐그 취지를 팔아 할 수도 있겠지만 20대에 산책 군수를 하면서 나중에 독립이 될 무렵에는 이제 그 정치를 하신 분이 다 쫓겨나는 상황이거든요. 일본어로 도망을 가겠다면 뭐 취질 생각은 없는데 단지 이제 그 무렵에 군수를 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우리 할머니 처갓집이 좀 숙대밭이 된 걸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그 개인적인 이야기고 이경수 선생님이 그 흑우예입니까? 아나키즘 이 이야기가 아나키즘이 뭐냐면은 무정부 그죠? 무정부 이 정부가 없이도 사회가 잘 돌아가면 그 이상이 좋은 게 없겠죠. 근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 운동을 하다가 이제 결국 이 우리나라 끼우고 해가지고 이 사상적인 생각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천국사에 들어가가지고 일부 지인들 몇 분과 그 아나키즘 사상적인 책을 탐독하다가 결국 이제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지고 나중에 결국 무혐의로 풀리는 납니다만은 그 사건이 진주 아나 사건입니다. 천국사에서 천국사는 다 아시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40년대 전반기에 들어가지고 이제 설창수와 이병주가 등장하는데 설창수 선생이 1900년생이죠. 16년 선생이고 16년 출생이고 이병주 선생이 1921년생이니까는 5살 차이 나네요. 학교도 선후배지간에 명문 진주 농업고등학교. 지금은 농업고등학교 하면은 뭐그 별볼일 없는 학교겠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학교가 가게 명문 학교였거든요. 지금 설창수 선생도 그렇고 이병주 선생도 그렇고 그리고 이현기 선생도 그렇고 대부분 이 진주 농고 출신들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진주 농림전문대학, 진주 산업대학, 기술대학 발전해 지금 경상대학으로 그 통합이 되고 이렇게 됐죠. 그죠? 이 역사가 작년에 114주년이었으니까 이 영남일 때 114주년 된 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백년 이상 대학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새로운 인문계고등학교, 뭐 진주고등학교 이런 게 생길 때는 이제 라이벌이 되는 거죠. 진주고등학교나 뭐 진주여자고등학교도 지금 이제 100년 계열에 합류를 했죠. 진주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걸리는 게 100년 넘은 학교들이라고. 초등학교만 해도 14개는 아마 100년 넘은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교육도시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벤주 선생까지 했습니까? 이벤주 선생도 이제 진주 농업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일본어를 유학을 가서 이 지식인들 나중에 우리나라에 대학이 없다 보니까는 그죠. 나중에 이제 진주 농고가 대학으로 성격이 되지만은 그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어로 유학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병주 선생은 나중에 이제 국제신문에서 피라 사건으로 구속이 되죠. 이병주 선생은 뭐 지금 부대에서 평가하기로 자익이다 위기다 뭐 말이 많은데 글쎄요 뭐꼭 꼬집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보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진주 문협이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겼죠. 한국 문협보다 먼저 생겼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시인이라 지금은 시인이라면 시를 쓰는 시 장르만 하시는 분을 시인이라 하는데 뭐 소설은 소설하고 수필은 수필가라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시인이라는 모든 글을 쓰시는 분들 다 시인이라 했거든요. 좀뭐 유럽권이나 이런 데 가면 철학자들도 다 시인이라 했거든요. 글을 쓰는 사람은 다 시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946년도에 이 진주 시인협회가 창립됐고 시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뭐 수필이고 소설이고 다 해당됩니다. 보면 진주 시인협회가 실질적으로 1946년도에 발족이 되고 창립은 47년 1월달에 하죠. 기간지로서는 등불이 나오고 이제 회장이 설창수 시인께서 그 뭡니까 5.16 불사 행동이 일어날 때까지니까 10몇 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죠. 그때 기간지는 등불을 발행했고 동인지로는 영문이라는 것도 발간을 하고 했었죠. 그 과정이 이제 거치고 난 뒤 11년간의 설창수 장기 시대를 벗어나서 61년도에 군사 행동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웬만한 단체들이 다 해산이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의 지금은 예총이라고 하죠. 문화총연맹이라고 했는데 문총이 이제 문화총연맹이 이제 5.16 군사 혁명이 일어나면서 해산이 됩니다. 해산이 되고 62년부터 문총이 예총으로 바뀌죠. 그러듯이 시인협회도 이제 해산이 되고 62년도부터 문인협회로 바뀌죠. 그때 이제 우리 진주 문협의 기간지는 해지라고 있습니다. 지금 요 해지는 지금 있습니다. 우리 진주문협 사무실에도 있는데 1호부터 4호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저희 박우담 선생하고 강희경 교수하고 이 진주 문단 75년사를 집필할 때 자료 담당을 맡다 보니까 진짜 진주 시내 5만 장소를 다 다니면서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나름 파악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설장수가 물러나고 최재호 선생이라고 사면학원을 설립한 최재호 선생이라고 하천 최재호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제1대, 3대, 4대, 5대까지 해당을 합니다. 2대에 한 분 빠지는데 2대는 아까 나오셨죠. 이경순 선생이라고 설장수 선생하고 같이 개천예술제를 창시하신 분인데 이분이 2대 때 한 번 하고 이때 나온 동인지로는 문예정신이 좀 장기간 나왔죠. 그 다음 이제 1970년도 들어가지고 뭐 진주 문인협회는 문인협회인데 이제 기간지 이름이 시지가 아니고 진주 시단회가 났습니다. 역시 이 시단이라고 해서 시만 노는 게 아닌가요? 이때 이제 이명길 선생부터 최 국장이었죠. 그때는 방송국장이었는데 최호 고모님 이런 분들이 이제 회장을 계속 역임했고 이때도 문예정신은 나왔고 그다음 1986년도에부터 진주 문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 기간지 이름이 지금 이 사진의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진주 문단의 작년 겁니다. 제가 디자인하고 제가 편집을 다 했는데 요 밑에 그림들을 보면 맨 왼쪽에 위에 해지라고 진주 문인협회 62년도 놓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진주 시단이라고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 1980년 이후에는 박재도 선생, 강희경 교수 시작해 현재까지 총 16명의 회장들이 역임을 했고 강보 이후에는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천 예술제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개천예술제 보면 항상 창제문이라고 나옵니다. 창제문. 개천예술제를 창제하면서 어떤 취지로 개천예술제를 창제했는가 이런 기록인데 1949년도에 설탕수 선생이 창제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는 곳에 꽃이 피는 것과 같이 인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문화의 꽃이 되는 것은 아름다운 우주의 섭리가 아닐까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이 마지막 문구에 보면 진주에 이룩한 전 영남의 정신으로 개천의 재단 앞에 상가에 받들어 이를 뜻하는 바이다 이렇게 되죠. 이게 사실 개천예술제를 설탕수 선생이 창제를 하면서 처음부터 개천예술제라는 말을 쓰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모든 일을 하면서 좀 고문이라는 자리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고문으로 그 경상대학교 총장 그때 당시 경상대학교가 아니고 진주농업대학교라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총장이시던 분이 이제 고문값을 좀 한다고 개천예술제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 거예요. 그래 자기 설창수 선생이 자기가 위원장이지만은 추진함에 있었어요. 그 자기 생각은 처음부터 개천예술제를 주장했는데 고문이 그렇다고 고집을 세우니까 어쩔 수 없이 영남예술제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1회부터 9회까지인가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영남예술제라는 이름을 계속 했었어요. 10년 차쯤 돼가지고 개천예술제로 다시 이름을 바꾸는데 이 영남의 정신으로 이게 이제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꾸면서 제2 창제문을 2004년도에 강희근 교수가 새로 만듭니다. 이제 영남의 정신이란 말은 빼고 뭐 내용은 들어보면 뭐 비슷한 이야기니까 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항상 행사를 하기 전에 이 창제문을 낭독하고 가죠. 개천예술제 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개천예술제가 열리는 날 처음 제일 먼저 하는 게 서재가 열리죠. 서재의 행사로는 뭐 성화체야 크다란 돋보기를 들고 지금 두 분이 이렇게 햇빛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화를 불을 피웁니다. 날씨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분 봤지만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날씨가 다 좋았던 모양이죠. 그 다음에 진달의 말차 시연, 차 마시고 초승등에 앉아서 차 마시는 풍경입니다. 호국 타종, 그 다음에 성화봉송 안치, 재향, 진군명령 퍼포먼스, 신기하라 하고 이 시장이 어떤 때는 장군복을 입고 하지만 여기는 한복을 입고 하네요. 불꽃놀이, 성전의 죽설 이런 행사를 하고 그 다음 계제식으로 식전폭풍 이게 그 가상행렬 출전하기 전에 이렇게 하거든요. 모여가지고 식전폭풍은 퍼포먼스를 하고 계제식을 하고 대북 타고 이거 징계가라 이거 그때 징계가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 시내로 가상행렬을 하죠. 그날 진짜 축가 공연하고 이렇게 개천예술제 행사가 시작됩니다. 개천예술제에서는 과연 어떤 구체적인 대회를 하느냐? 개천예술제가 사실은 예술 대회거든요. 그냥 묵고 놀자판이 아니고. 그래서 예총 산하에는 진주에 8개 그 지부가 있습니다. 국악부, 무용부, 문학부, 미술부, 사진부, 연극부, 연예부, 음악부, 기타라고 해놓은 거하고 이렇게 8개 지혜가 있는데 지부가 있는데 국악을 먼저 보면은 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국악에는 기악, 성악, 전통 무용, 풍물 뭐 그리고 신인부 이렇게 이런 대회가 있고요. 무용부도 이렇게 뭐 한국무용, 창작무용, 외국무용, 현대무용, 사회무용을 동무와 군무로 이렇게 나누게 하고 있네요. 미술 부분에 보통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부분에 보면은 시, 시조, 산문 이 부분에 개천문학대상과 학생교육일장, 피카시 공모전, 시낭송대 이 피카시는 우리 이상한 교수님이 한참 이제 정부로 퍼뜨리다 보니까 우리도 도입을 일찌감치 했죠. 시낭송대, 시야 전시회 이렇게 여러 개 부분을 하는데 이 교육일장이 뭐 여기 계시던 거는 베리 선생님, 베리 뭐죠? 베리영 선생님 이분이 작년인가 이 출전을 해가지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교롭게도 시 부분하고 시조 부분에 동시에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두 개 다 못 땄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를 시분과에서는 당연히 이제 시분과에서 또 주장할 거고 시조분과에서도 이 사람이 대상이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누군지 확인을 해보니까 저분이더라고요. 한 분이 두 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조분과하고 시분과하고 너희들이 한쪽에 양보를 해달라니까는 시분과에서 양보를 했어요. 본인 같은 경우는 물론 시가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 이제 양보한 데는 보면은 시조분과의 심사위원 3명은 전부 다 베리영 선생의 작품을 1등을 뽑았고 시분과에서는 둘이는 뽑았는데 한 분이 다른 걸 택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진 거지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장관상은 이제 드리기로 장관상은 이제 세 장면 중에서 한 사람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결정된 사람한테 그 이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우리 자격을 보면은 2년 등단한 지 2년이 넘으면 참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3년이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운데 어쩔 수 있겠어요. 본인도 자신이 스스로 내 3년 됐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가 결국은 두 개 다 결국은 두 개 다 저분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자기 잘못이죠, 그죠? 3년이 됐습니다. 안 근데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개천의 역사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 시간에 그 시간에 잠시 나가는 바람에 자기 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타 부분에 시조 경창은 제가 알기로는 국악부에서 간단하는 거라고 국악에 될 것 같아요. 국악을 넘었죠. 뭐 소흰겨루기나 국궁은 이 장르하고 상관없이 계속 하고 있고 예전에는 소흰겨루기를 소싸움이라고 했는데 싸움이라기보다 흰겨루기 하는 게 더 맞겠죠, 그죠? 이런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천예술제를 이끈 사람들을 보면은 다 대단하신 분이죠. 설창수 씨 창제자고 이분이 사실은 이 8분이 알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설창수 씨는 혼자서 거의 다 하다시피 하고 다른 분들이 뭐 끌려가다시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만큼 뭐 리더십이나 이런 게 좋았겠죠. 이경수 선생이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데도 항상 설창수 선생의 지시를 받다시피 했으니까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이분들의 직업이랄까 했던 예술 장르 자기 장르를 보면 설창수 씨는 시인이고 화가들이 많죠, 그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 문인들이 뭐 설창수 시인이 창제를 하다 보니까 파워는 더 세긴 센데 이 수적 파워는 미협이 가장 많아요. 보면 미술협회는 한 400명 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문협은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협이 회원이 400명 넘다 보니까 요즘 근래 들어가서 계속 위원장을 미협에서 다 차지하더라고요. 올해도 미협에서 살려고 해가지고 제가 제동을 걸어가지고 이번에는 문협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문협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 시에서 미협 보고 너가 추천하는 사람 좀 낮은 등급으로 하라. 그래 우리가 되니까 그런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사람을 추대를 하는 바람에 또 우리 문협이 밀렸어요. 위원장으로. 흐미의 화가라고 좀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올해 그 대회장은 흐미의 선생님이 하는 거죠. 흐미라고 하미에는 그 개천예술제를 쭉 운영해 오신 대회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1회부터 11회까지 설창수 시인이 하셨고 왜 11회까지인데 12년이냐 하면은 그 35회째인가 그때는 이미 물러나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도에서 주관을 개천예술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도에서 도지사가 찾아와가지고 설창수 선생 찾아가가지고 한번 나서 주십사 하고 이렇게 해서 35회 때 한 번 더 합니다. 그렇게 해가 대회장을 설창수 선생이 12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보통 1년씩 하게 돼 있는데 최재호 선생이 3년 하고 박세재 선생이 방송국 사장인가 했을 겁니다. 아마 신문사 사장도 하고 있나? 이분이 한 6년 했고 김윤양 박사가 윤예희 알죠? 제주도만 윤예희 이랬습니다.
윤혜인 손에 뭐 병원에 한번 안 가보신 분들 없을 건데 진주에서 가는 그 당시 가장 큰 병원을 하셨죠. 최용호 선생이 4년 했고 최태무 선생이 5년 했고 다 장기적으로 할 만한 사람은 할 만한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작년에 윤광석 이도 미역이고 하미에도 지금 미역이죠. 이렇게가 총 대회장을 거치신 분이 40명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이런 대회장 훌륭하신 분들이 대회를 이끌어 주셨고 주광호 회장도 인정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객천예술제를 주최하는 처가 수시로 바뀌었는데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1949년 1회부터 1960년까지 10회까지는 항상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이 10월 3일이죠, 그죠? 그래서 음력 10월 3일 날, 물론 양력이 개천절이지만은 음력 10월 3일 날 문총 진주 특별지구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특별지구가 왜 붙냐? 그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특별지구가 시가 특별지구가 되려니까는 도급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예를 들어서 문협 같은 경우는 지금 진주시지구 뭐 마산시지구 뭐 이렇게 쭉 나가다가 그다음에 그 전체를 아우르는 경남문협이라고 또 경남지혜라 하죠, 그죠? 그런데 진주가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또 단위를 넘어서는 이런 예술 분야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진주는 특별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시군지구 가지고 그 위에로 그냥 막 한국문총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그런 대우를 받았었거든요. 그런 이제 문총에서 이제 지금의 예총에서 이렇게 주최를 했고 그 다음에 61년도에는 이제 군사혁명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전체 조직이 다 바뀌어버리죠. 그때부터. 재건 국민회의 그때 당시에는 전부 뭐든지 재건 뭐 이렇게 붙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 하시겠죠. 61년도에 제가 태어난 해라서 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재건 국민회의에서 했는데 이때부터 대통령이 60년도부터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61년부터 하는데 61년도부터는 박정희가 참석했고 60년도에는 그 잠깐 1년간 대통령 한 사람 누구죠? 윤보순 대통령이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60년도부터 했으니까 61년도부터 박정희가 좀 참석을 했죠. 68년까지 했네요, 보니까. 62년부터 80년도까지는 문총이 아니고 이제 예총이니까 예총 회장님도 진해 예총 회장 역임하신 분도 있는데 진주 예총이 문총이 예총이니까 뭐 주관을 하고 지금까지도 진주 예총이 하고 있는데 이 진주 예총 같은 경우도 지금도 보면은 뭐 마산 예총, 진해 예총 저런 거하고 비교를 못하죠, 사실은. 왜냐면 이런 예선만 보더라도 경남 전체 또 예총보다 진주 예총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주 예총 회장하고 경남 예총 회장하고 안 갑니다, 절대. 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진주 분들은 그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 1983년부터 2006년까지 보면은 음력으로 10월 3일을 하던 것을 실제 개천절이 10월 양력이다 보니까는 이제 양력으로 10월 3일부터 하게 됩니다. 그 개천예술재단이라고 만들어갖고 81년도부터 이렇게 딱 했는데 이 개천예술재단이 국가에서 하는 요즘 문화재단이 아니고 그냥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그다음 2007년부터 다시 진주예총에서 하게 되는데 2021년부터 이제 음력 양력을 따지다 보니까는 양력은 아직 태풍이 한 번씩 올라오고 음력으로 따지니까 너무 춥다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중에 일기예보 참조해가지고 적당한 날 주말을 기해서 시작을 하죠.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체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 그 문학 부분을 지금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뭐 다른 부분도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지 않습니다. 다 문제니까 문학 부분을 중심으로 그 문학 부분에 있어서 주요 문학 부분에 심사를 하신 분, 눈에 수상자들, 이 수상자는 문학 부분이에요. 요즘 하고 뜨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이 사진에 자세히 보면은 거의 다 알겠죠. 밑에 명단 안 보고 우상 선생, 이경수 선생 빠졌네. 그다음 조연현 선생, 유치환 선생, 이
소에다가 이 국화 갖다 댄 거 보니까 서정주고 그죠? 이는 요 윤수 선생 요 지방 사람 요 동네 사람이니까 다 알 거고 그다음 조지훈 선생, 모윤석 선생, 김춘수, 이 담배 꽁조 선생 이름이 어디 뭡니까? 오상수. 이분은 꽁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다음 여자분이 이 모가지 배로 길다 나오고 모가지 길다고 자랑했던 다른 거죠. 예. 그리고 이 지금 요즘 시끄러운 이현상 선생. 이현상 선생이 뭐 저기 회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신일바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마산이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영도 시조 시인이죠. 그 위에 사진하고 좋아했던 사이 맞죠? 네.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러게 쭉 나열하다 보니까는 아래 위로 되어 있네요. 조정. 초정 김상옥 선생, 저 통영사라는 거죠, 맞죠? 그다음에 누구 요는 저 문학관의 그 동상을 보긴 하네요. 저 김달진 선생님이죠. 김달진. 그다음에 이행기 선생님도 이거 예. 제일 잘생기네. 예. 다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맞습니다. 제일 잘생기고 그다음에 맨날 요 이행기 선생 뒤밖에 안 되는 요 박재산 선생. 이분은 요게 달려진 놈이다 그죠? 이거 문덕수 선생님. 제일 잘생겼어요. 문덕수 선생까지 제가 넣어놨는데 한 칸이 못 알아가지고 정몽회 선생까지 한 넣어봤습니다. 이런 중요한 진짜 우리가 뭐 책에서만 보던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분들이 심사를 다 물론 이 회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 얼굴만 보고 알 수 있는 사람들만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이 진주 개천예술제 심사를 해야만이 이 책에 나오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혹시 심사하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상 교수님을 비롯하여 심사에 참여하신 분 할수 있는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심사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좀 있으면 책이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수상자를 제가 이제 아는 분, 제가 이 머리에 떠오르는 선수들 해놨습니다. 여기는 문학 부분이 아니고 앞에 세 꽃이 나는데 누군지 다 아시죠? 요즘 한참 많이 뜨죠. 비네스, 오유진, 최수연이네요. 이 애들이 다 진주 아들인데 지금 다 진주에 살고 최수연이도 진주에 사는데 학교는 저 김해 인제대학교 다닌다 하더군요. 그 앞에 세 사람은 다 그 개천예술제 청소년 트로트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 한봄이라는 애는 우리 친구 딸인데 우리 큰아들하고 동갑인데 노래 진짜 잘 불러요. 친구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면은 이혼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이 우리나라에서 네 분이 다 예. 엄마가 키우고 있어요. 아니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아빠가 엄청나 싣고 다니면서 그 노릇을 했거든요. 아빠가 보면은 뭘 했느냐면은 그 뭐라죠 그 나이트클럽 같은 거 그걸 운영하면서 뭐 음악을 일하다 보니까 딸도 음악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 아주 잘생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엄정행 선생이라고 그러죠. 그 우리나라 최고의 성악가죠. 테너 엄정행. 이분이 중고등학교에는 중학교는 요 양산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는 동네 고등학교 나온 걸 알고 있는데 뭘 했느냐면 농구 선수를 하다 개천예술제 나와가지고 성악 부분에 중등부가 이래가 그 기록이 있어가지고 경희대 음대 특채로 바로 들어갔어요. 이 이제 점점 갈수록 줄어들지만 개천예술제 병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개천의 어느 장로 구간에 개천예술제에서 입상을 하는 사람들은 대학 특별이 다 있었거든요. 뭐 공부 못해도 운동 선수도 뭐 경희대 음대 뭐 어디 문학 부분은 뭐이 창가나 뭐 국문학과에 다 특채 다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개천예술제 수상하신 1회 때 이행기 선생님 장원했죠. 그 차상밖에 못한 이 박재선 선생도 있고
여기 그다음 부분도 화면이 맞네요. 문덕수 군의 뭐 양영 교수죠. 네. 이분도 개천했을 때 이분은 한 3등 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안도현 선생 이런 분들도 다 개천했을 때 100일장에 나와가지고 수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것만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개천예술제 개천사를 보면은 뭐 크게 아까 뭐 앞에서 다 이야기한 내용이고 요거는 지금 보면 유등축제라고 더 이름 많이 났죠, 그죠? 유등축제. 사실 유등축제는 원래 개천예술제가 한 12일, 한 15일 정도 열리면 그 중간에 포함돼 가지고 개천예술제의 축하 행사 중 하나였거든요. 축하 부서 행사였죠. 뭐 가장 힘들과 더불어서 이제 개천예술제를 축하하는 의미로 유등 행사를 했는데 우리가 지주분들은 대부분 경험을 했지만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다 이제 강북에 있는 사람들은 저 서당대 쪽에서 강남 쪽에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저 망경북도 천수기 어지에서 유등을 자기 등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조금 나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담당이 돼 있어가지고 등을 다 띄어내게 보냈어요. 이게 이제 개천예술제 행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개천예술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생기면서 문화축제로 강복 이후에 정부 수립 1주년 기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서 보니까 야 너무 좋거든요, 그죠? 한번 따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다음 몇 년 뒤에 어디가 제일 그다음 뒤에서 생기냐 하면 저 부여공주에서 백제문화재라고 생기고 그다음 또 몇 년 있으니까 경주에서 찔수가 있느냐 신라문화재가 생기고 그다음 또 몇 년 있으니까 군항제도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최근에 발표로는 전국의 축제 문화 행사가 1000여 개 된 겁니다. 1000여 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진주도 우리가 이 축제의 효시 도시로서 계속 현실에만 안주해가 될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뭔가 변화를 주자.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개천예술제 중에서 유등 부분이 제일 다 사람들이 좋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유등을 좀 더 개천예술제 안에 있던 유등을 이제 개천예술제 밖으로 돼가지고 오히려 배보다 커져버린 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멋있다 보니까 서울서 따라하고 뭐 해외에서도 따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축제가 이제 유등축제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훌륭한 축제가 유등축제입니다. 개천예술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개천예술제가 좀 더 달라지기 위해서 했다가 독립을 시킨 거죠. 뭐 자식이 더 잘 되면 좋죠. 근데 이 유등축제에 대해서 유등축제 홈페이지에는 보면 개천예술제만 하나도 안 덜먹이고 독자적으로 뭐 생긴 것처럼 인지네한테 물론 뭐 인지네한테 유등을 보냈겠죠. 과연 그 뭐 외군을 저지한 전술과 성박도의 가족들에게 통신 수단으로 뭐 이용했다는데 그게 가능하나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등축제 분과 외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예술 분야 외에 소싸움이나 궁도 대회를 한다는 이것은 처음부터 된 것이고 없어지는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술 대회라고 해서 꼭 예술만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뭐 소싸움도 그렇고 궁도도 예술 분야에 들어갑니다. 스포츠. 그 예전에는 그 우리가 어릴 때는 다 보면은 이 웅변을 많이 했죠, 그죠? 웅변. 그 별론구라 해가지고 웅변 대회가 가장 성황하게 있었어요. 그 웅변 대회가 전체적으로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라지고 또 지금 요즘 풍물 시장에 서커스단하고 이게 서커스가 없어진 지 한 3년 됐나 없어졌고 또 지금 올해부터 없애는 게 뭐냐면은 품바가 곳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축제 행사에서 품바나 서커스 이런 게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 개천예술제나 유등축제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주민들이 그 칠암동이나 망경동 주민들이 그 항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시끄럽다. 좀 그때만큼 좀 이해하고 살면 안 되나?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풋발을 다 없애버리고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데 가보면 전부 풋발거든요. 서커스나 이런데 서커스는 이제 안전 때문에
돈 들고 다 하지만 그래도 그게 뭐 사람이 뭐 어떻게 죽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시장이 욕을 먹는 건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네요 보니까. 우리 여기 다 문인이니까 우리 문인의 뼈를 주관하는 행사를 올해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포스터의 첫 장에는 뭐 개천 문학상하고 학생 100일장 내용인데요. 개천 문학 대상은 10월 12일 토요일 10시부터 항상 하는 것처럼 경남 문화예술회관 야외관장에서 하는데 시조, 산문 3개 부분을 합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장원하고 차상에 가자꾸라 했는데 가자가 장원하고 가자하고 두 명꾸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좀 바꿔가지고 인원수가 좀 작다 상금을 작게 들더라도 인을 좀 늘리고 싶다 해가지고 장원, 차상, 차 두 명 이렇게 총 4명씩 각 장르대로 좀 상을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올해부터 바꿔놨고요. 상금은 뭐 300만 원, 뭐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학생 100일장 시간도 개천문학 대상하고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누어 하고요. 대학은 일반분들 다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신앙송 대회를 그저께 예심을 보고 80명의 지원자 중에 48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지금 본선에 올렸는데 13일 날 오전에는 학생부, 오후에는 일반부로 진주 국립박물관에서 하고요. 김태현 선생님 좀 학생들 좀 많이 동원해 주세요. 그 다음에 띠까시 공모전을 예전에는 현장 100일장을 했는데 현장 100일장을 하니까 너무 그날 바쁘고 또 공모자 수도 많지 않고 이래가지고 올해는 제가 그 공모전을 해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접수를 받고 있는데 성인분은 엄청 들어오는데 학생부가 지금 거의 별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학생들 혹시 지도하시는 분 있으면 학생들 좀 동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카씨도 1등 하면 200만 원이나 되죠. 신앙송도 1등 하면 200만 원인가?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하는 이제 회원 시야전도 세 곳에서 지금 현재 너무니 갤러리 어제부터 전시를 해두었고요. 그다음에 개천예술제 기관에는 난강부사하고 대첩광장. 이번에 대첩광장이라고 지주성 앞에 넓은 옛날에는 이제 두거지였는데 그거 싹 CS 매입해가지고 지금 조금 요즘 시끄럽기는 합니다만 그 대첩광장을 개발했다. 하여튼. 광장을 이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난강변에 부스하고 이렇게 시야전을 또 연구했습니다. 연구됩니다. 마무리를 벌써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마시는 게 좀 괜찮습니다.